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가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 밤 폐기 음식을 가져가던 평범한 70대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온라인 스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작은 편의점 알바생이 우연히 들은 할머니의 콧노래였는데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장옥부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찬바람이 등 뒤로 스며들어 어깨를 움츠리게 만들었죠. 7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꽤나 단단했어요. 매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편의점 알바생 수진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수진은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아이였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어요. 그래, 수진아. 오늘은 뭐가 있나? 옥부는 늘 그랬듯이 폐기 처리될 도시락과 빵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들을 할인해서 팔다가 결국 팔리지 않으면 폐기 처리를 해야 했어요. 옥부는 그런 음식들을 가져가곤 했는데 수지는 처음엔 안쓰러워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밥이랑 삼각김밥이 좀 있고요. 샌드위치도 몇 개 있어요. 아, 그리고 호두파이도 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너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 옥분의 말에 수지는 괜히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실 이런 폐기 상품들을 가져가는 건 편의점 입장에서도 처리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지는 그런 실무적인 이유보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옥분을 도와주고 싶었던 거죠. 옥분이 사는 곳은 이 편의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오래된 연립주택이었습니다.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 살고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긴 했지만 결혼 후 분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얼굴을 보는 사이였습니다. 옥분의 하루는 일정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 일을 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쉬다가 저녁 늦게 편의점에 나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청소일로 받는 돈은 한 달에 80만 원 정도였는데 연립주택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쓸 돈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편의점 폐기 음식들이 그녀에게는 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적어도 끼니 걱정은 덜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옥부는 결코 비참해 보이지 않았어요.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했고 수진이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어느 날 수진이 물어봤을 때 옥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외롭긴 하지.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혼자인 시간이 더 많아져.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대로 또 살아갈 방법이 생기더라고. 수지는 그런 옥분의 모습에서 묘한 품격을 느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옥분이 가끔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말들을 들으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참 바빠 보여. 우리 때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는데 말이야. 할머니는 젊으실 때 뭐 하셨어요? 그냥 집에서 살림만 했지. 별거 없어. 하지만 옥분의 대답에는 어딘가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하고 싶었던 말이 더 있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 지점에서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이 옥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건 어느 날 밤이었어요. 평소처럼 폐기 음식을 챙기던 옥분이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트로트나 가요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뭔가 달랐어요. 옥분이 흥얼거리는 멜로디는 수진이 들어본 적 없는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선율이 귀에 맴돌았어요. 클래식 같기도 하고 오페라 같기도 한 그 멜로디는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부르신 노래가 뭐예요? 옥분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 그냥 옛날에 들었던 노래야. 라디오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정말 예쁜 노래네요. 어떤 가수가 부른 건가요?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네. 옥부는 얼버무리며 서둘러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순간의 옥분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지는 옥분이 올 때마다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러다 보니 평소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우아함이 있었고 말하는 방식도 또래 할머니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특히 가끔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콧노래들은 모두 클래식이나 성악곡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음악 전공하셨어요? 어느 날 수진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을 때 옥부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무슨 소리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음악을. 하지만 할머니가 부르시는 노래들이 보통 노래가 아니에요. 제가 음악을 좀 알거든요. 수지는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했었어요. 그래서 옥분이 흥얼거리는 멜로디들이 범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정확한 음정과 절제된 표현 방식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수진아, 내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옛날에 라디오 듣던 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뿐이야. 하지만 옥분의 부인이 오히려 수진의 호기심을 더 자극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며칠 후 수지는 우연히 옥분이 사는 연립주택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2층 작은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분명히 옥분의 목소리였는데 편의점에서 들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그 노래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에서 나오는 아리아였어요. 수진이 대학 시절에 성악 수업에서 들어봤던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옥분이 부르는 그 노래는 전문 성악가 못지않은 수준이었어요. 정확한 발음과 깊이 있는 감정 표현, 그리고 완벽한 호흡법까지. 수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이탈리아어로 오페라를 부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노래에 담긴 슬픔과 그리움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감정을 토해내는 것 같았어요. 노래가 끝나고 나서 수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옥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생각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이 할머니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과거가 있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에서 옥분을 만났을 때 수지는 평소와 다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동네 할머니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열정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별일 없었는데. 혹시 집에서 노래 부르셨죠? 옥부는 깜짝 놀라며 수진을 쳐다봤어요. 자신의 비밀이 들켰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너. 할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시간 되실 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옥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혼자만 간직해온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일요일 오후 수지는 옥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연립주택 2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액자 몇 개가 걸려 있었고 작은 책장에는 두꺼운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자꾸나. 옥분이 녹차를 우려주며 말했어요. 수지는 책장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대부분이 음악 관련 서적들이었습니다. 성악교본, 오페라 해설서, 클래식 음악사. 이런 책들이 웬만한 음대생보다 많이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음악을 전공하셨던 거네요. 그래. 숨길 필요도 없겠구나. 내가 이미 다 눈치챘잖아. 옥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22살이었던 45년 전 이야기였어요. 나는 원래 서울음대 성악과를 나왔어. 그때만 해도 꽤 촉망받는 학생이었지. 교수님들도 나를 예뻐해 주셨고 졸업 후에는 이탈리아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하셨거든. 수지는 놀라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울음대 성악과라면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음악 교육 기관이었어요. 그런 곳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유학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졸업하던 해에 지금 우리의 아버지를 만났어. 그 사람은 당시 중견 기업에 다니는 엘리트였지. 집안도 좋고 미래도 밝아 보였고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 옥분의 목소리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꿈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했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내 꿈을 응원해줬어. 결혼 후에도 음악을 계속하라고 했지. 하지만 시어머니가 달랐어. 며느리가 무슨 노래를 해서 집안 망신을 시키느냐면서 극력 반대하셨거든. 당시만 해도 여성이 연예계나 예술계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많았어요. 특히 전통적인 가문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거든요. 남편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 나를 사랑한다면서도 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결국 포기했지. 이탈리아 유학도 성악가의 꿈도 모든 걸 다. 옥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 후로는 정말 평범한 주부로 살았어. 아이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음악은 혼자 있을 때만 몰래 들었지. 수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토록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편견과 가족의 반대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옥분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음악을 완전히 그만두신 건가요? 아니야. 완전히 그만둘 수는 없었어.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에 없을 때는 몰래 연습하곤 했지. 레코드판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악보를 보면서 공부하기도 했고. 옥분이 일어나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악보들과 음악 관련 자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40여 년 동안 혼자서 간직해온 보물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그때 모았던 거야.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야 이런 걸 다시 꺼내볼 수 있게 되었지. 수진이 악보들을 살펴보니 모두 고난도의 클래식 성악곡들이었어요. 푸치니, 베르디, 모차르트. 웬만한 전문 성악가들도 도전하기 어려운 곡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지금도 이런 곡들을 부르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하고 있거든. 옥분이 말하며 악보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베르디의 오페라라 트라비아타에 나오는 아리아였어요. 한번 들어볼래?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옥분은 자세를 바로 하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첫 음이 나오는 순간 수진은 전율을 느꼈어요. 70대 할머니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맑고 힘있는 소리였습니다. 이탈리아어 가사가 정확한 발음으로 흘러나왔고 감정의 기복도 완벽했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옥분의 표정은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노래 속에는 지난 세월의 한과 그리움,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열정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나서 방 안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지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옥분도 오랜만에 마음껏 노래를 부른 후에 여운에 젖어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정도 실력이면 지금도 무대에 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이 나이에 무슨 무대를? 아니에요. 요즘은 시니어 가수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특히 클래식이나 성악 분야에서는 나이가 오히려 깊이를 더해주잖아요. 수진의 말에 옥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혼자 있을 때면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보곤 했어요. 만약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수진아, 내가 보기에 내 노래가 정말 괜찮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훌륭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는 성악가들보다 더 감동적이었어요. 옥분의 얼굴에 잠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을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이 나이에 뭘 하겠어. 그냥 혼자 부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지. 할머니, 제가 하나 제안을 해도 될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작은 문화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가끔 시니어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문화센터? 네. 노래 교실이나 합창단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참여하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옥분은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해온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그래도 생각해 보신다니 다행이에요. 할머니의 재능이 이렇게 묻혀 있는 게 너무 아깝거든요. 그날 수진이 돌아간 후 옥분은 혼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자신의 인생과 겹쳐 보였어요. 해가 지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어둠이 오지는 않은 시간, 마지막 빛을 바라고 있는 그 순간처럼 자신의 살도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오랜만에 마음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웃집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마음은 무대에 선 것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며 노래했어요. 푸치니의 오 사랑스러운 아버지부터 베르디의 아베 마리아까지 젊은 시절 가장 좋아했던 곡들을 차례로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옥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말이죠. 수지는 옥분과의 대화 이후 며칠 동안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평소보다 일찍 나타난 옥분이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마침 손님이 없던 시간이라 수지는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옥분이 부르는 라 보엠의 아리아였는데 편의점이라는 평범한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는 마치 마법 같았어요. 할머니,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재능을 혼자만 간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수진아, 내가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야. 하지만 수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옥분의 동의를 구한 후 녹음한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편의점 할머니의 숨겨진 재능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이죠.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만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공유되기 시작하더니 이틀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들도 폭주했습니다. 이게 정말 할머니 목소리예요? 완전 프로잖아요. 세상에, 편의점에서 이런 노래를 들을 수 있다니. 할머니의 과거가 궁금해요. 분명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이 할머니 무대에 세우세요. 꼭 보고 싶어요. 영상이 확산되면서 여러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온라인 매체들도 취재를 원한다고 연락해왔어요. 수지는 옥분에게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처음에 옥분은 당황스러워했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렇게 난리가 났어? 할머니의 재능이 워낙 뛰어나시니까요. 사람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옥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노래에 사람들이 감동한다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관계자가 수진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혹시 영상에 나오신 분이 실버 음악교실 강사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분이세요. 문화센터에서는 실버 세대를 위한 음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마땅한 강사를 찾지 못해 고민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옥분의 영상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최적의 인선이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으신 분 같고 무엇보다 같은 세대라서 수강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울 것 같아요. 수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옥분에게 이 제안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은 기회예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음악을 나누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남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 될까? 물론이에요. 할머니만큼 실력 있고 경험 많은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옥분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몇 년 동안 거의 집에만 있었던 그녀에게는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시 음악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옥분이 마침내 결심을 내렸을 때 수지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문화센터에서의 첫 수업날 옥분은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했어요.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보여? 완전 멋져요, 할머니. 진짜 음악 선생님 같아요. 문화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15명의 수강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60대에서 70대의 어르신들이었는데 옥분의 영상을 보고 직접 찾아온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분입니다. 옥분이 인사를 하자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나이라서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음악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늘부터 함께 즐겁게 배워보시죠. 첫 수업은 기본적인 발성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자신이 젊은 시절 배웠던 정통 성악 기법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어요. 호흡이 가장 중요해요. 배에서부터 올라오는 숨을 이용해서. 옥분이 시범을 보이자 수강생들은 감탄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힘이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와요? 연습이에요. 저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하고 있거든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옥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오랫동안 혼자만 간직해왔던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을 느꼈어요. 수강생들도 옥분의 열정에 감화되어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함께 불러보시죠. 고향의 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부르는 노랫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들이었어요. 옥부는 그 순간 자신이 정말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수강생들이 옥분에게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 주가 벌써 기다려져요. 선생님 덕분에 노래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옥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보람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옥부는 수진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이런 기회를 갖지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안에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작은 계기를 만들어 드린 것뿐이에요. 그날 밤 옥부는 오랜만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다음 주 수업에서는 어떤 노래를 가르칠지 생각하니 설레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옥분의 영상이 더욱 널리 퍼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대형 방송사에서도 출연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KBS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해달라고 하시는데. 수진의 말에 옥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이라면 전 국민이 시청하는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 큰 방송에 내가? 네. 그리고 SBS에서도 생방송 투데이에 나와달라고 하시고요. 갑작스러운 관심에 옥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소규모로 가르치는 것과 전국 방송에 나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어요. 수진아, 나는 그냥 조용히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할머니,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옥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자신의 재능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무대에 선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인터넷에서 난리네요. 어머니가 노래하시는 영상 때문에. 그래, 수진이라는 애가 올린 거야. 어머니가 음대를 나오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 실력이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들의 말에 옥부는 조금 놀랐습니다. 평소에 무관심했던 아들이 자신을 칭찬하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다면서요? 한번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네. 어머니 같은 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격려에 옥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옥분이 방송 출연을 결심한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전국 노래자랑 출연이 확정되었어요. 녹화일까지는 보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옥부는 그 시간을 준비에 모두 투자했습니다. 할머니, 어떤 노래를 부르실 거예요? 수진이 물어보자 옥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무대의 특성상 너무 어려운 클래식보다는 대중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곡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나라는 어떨까? 예전에 가수 이미자 씨가 부르신 곡인데 성악 기법으로 편곡해서 불러보려고 해. 옥분이 선택한 곡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명곡이면서도 성악적인 해석이 가능한 노래였어요. 그녀는 매일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이 없는 날에는 하루 종일 발성 연습과 곡 연습을 했어요. 문화센터 수강생들도 옥분의 방송 출연을 적극 응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방송 보러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힘이 날 거예요. 수강생들은 단체로 방송 관람을 신청했고 옥분에게는 든든한 응원단이 생겼어요. 드디어 녹화 당일이 되었습니다. 방송국 대기실에서 옥분은 긴장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어요. 다른 출연자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고 70대는 옥분이 유일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함께 온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조금 떨리긴 하지만 괜찮아. 이 나이에 이런 기회를 갖는다는 게 꿈 같아. 무대 순서가 가까워질수록 옥분의 긴장감은 더해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설렘도 있었어요. 다음은 부산에서 오신 장옥분 할머니입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옥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대 조명이 눈부셨지만 관객석에 앉아있는 수강생들과 수진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응원하는 눈빛을 보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장옥분입니다. 할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2살입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72살의 나이에 이런 큰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아름다운 나라를 부르겠습니다. 제 방식으로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준비했어요. 반주가 시작되자 옥분은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냈는데 그 순간 스튜디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옥분의 목소리는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맑고 힘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였지만 옥분이 부르니 완전히 다른 느낌의 노래가 되었어요. 클래식 성악의 기법이 가미되면서 곡이 한층 더 웅장하고 감동적으로 들렸습니다. 특히 고음 부분에서는 관객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노래가 진행될수록 옥분은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무대 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 자신의 목소리로 감동을 전하는 것. 사람이 늙는 건 몸이지 꿈이 아니에요. 노래가 끝난 후 옥분이 한 말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72살의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은 꿈,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던 거죠.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언제부터 노래를 하셨나요? 젊을 때 음악을 전공했지만 결혼 후에는 가정에만 전념했어요. 얼마 전부터 다시 시작했죠. 그럼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서 실버 합창단을 가르치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얼마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방송이 끝난 후 옥분은 대기실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과 수강생들이 달려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선생님, 정말 멋지셨어요. 저희도 덩달아 자랑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방송 잘 봤어요. 정말 멋지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 어머니를 그냥 평범한 주부로만 생각해왔던 아들에게는 충격적이면서도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일들을 적극 응원할게요. 방송이 나간 후 옥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국에서 연락이 쇄도했어요. 다른 지역 문화센터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여러 행사에서 공연 제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무리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신의 나이와 체력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기로 한 거죠. 수진아, 나는 유명해지려고 이런 걸 시작한 게 아니야. 그냥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고 싶을 뿐이야. 가장 큰 변화는 문화센터 수업이었어요. 수강생 수가 30명으로 늘어났고 대기자도 1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옥분은 주 이틀로 수업을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죠. 수업 분위기도 한층 활기차졌습니다. 옥분의 방송 출연 이후 수강생들도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훌륭한 분이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긴 거죠. 선생님, 저희도 언젠가는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함께 연습해서 작은 발표회라도 해보시죠. 옥분의 제안에 수강생들은 환호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정말로 지역 문화회관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옥부는 수진과 함께 편의점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수진아, 내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할머니가 워낙 훌륭하시니까 당연한 거예요.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젊을 때 포기했던 꿈을 이렇게 늦게라도 이룰 수 있다니. 옥분의 눈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비록 72살이라는 늦은 나이이지만 아직도 꿈을 이루어갈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우선은 우리 수강생들과 함께 멋진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어. 그리고 나처럼 꿈을 포기했던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고. 며칠 후 옥부는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어요. 전국의 실버 음악교실 강사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의 멘토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야 다른 지역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옥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그렇게 옥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하고 월 한 번씩은 다른 지역에 가서 강사 연수를 진행했어요. 바쁘지만 충실한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가족들과 함께 옥분을 찾아왔어요. 손자 손녀들도 함께였는데 아이들은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할머니 노래 정말 잘한다고 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학교에서 유명해졌어요. 손자 손녀들의 말에 옥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우리에게도 노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하지만 열심히 연습해야 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옥분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고향의 봄부터 시작해서 클래식 가곡까지 옥분의 레퍼토리는 정말 다양했어요. 노래가 끝난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의 꿈을 몰라줘서. 괜찮아. 지금이라도 알아줘서 고맙구나. 앞으로는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모든 일을 응원할게요. 며칠 후 옥부는 수진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어요. 수진아, 다음 달에 우리 수강생들과 함께 음악회를 열기로 했어. 내가 처음 제안했던 그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거야. 정말요? 너무 좋아요. 너도 같이 무대에 서지 않을래?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텐데. 수진은 감격해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와 함께 무대에 선다니 꿈 같아요. 음악회 준비는 한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30명의 수강생들이 모두 참여했고 옥부는 각자의 수준에 맞는 곡을 선정해서 지도했어요. 처음에는 불안해하던 수강생들도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사람도 정말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음악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드디어 음악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지역 문화회관 소극장이 관객들로 가득 찼어요. 수강생들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옥분의 방송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대가 시작되자 수강생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관객들은 따뜻한 박수로 응원해 주었어요. 마지막 순서는 옥분의 독창이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내 마음의 보석 상자였어요. 자신의 인생을 담은 노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노래 같아졌어. 노래를 부르기 전에 한 옥분의 말에 관객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흘러나온 노랫소리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한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이 노래 속에 모두 담겨 있었어요. 음악회가 끝난 후 옥부는 수강생들과 함께 무대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꿈을 꾸고 도전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옥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편의점에서 폐기 음식을 가져가던 외로운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음악 선생님이 되었어요. 수진이 자신의 인생에 가져다준 변화를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옥부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내일을 그려보았습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나날들, 제자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무대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더 큰 꿈들. 72살 새로운 시작에는 늦지 않은 나이였습니다.